자,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 기간 2주 후에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도는 뭐 그냥 많이 하지 않고 우리 하는 이 외부성 하고 그 다음 주에 조금 나가는 거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공지는 할게요. 그리고 뭐 우리가 오프라인 시험이고 하니까 약간 주관식으로도 시험을 볼 거예요. 객관식도 보고 주관식 골고루 이렇게 할 테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은 뭐 주관식으로 보는 거는 문제가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약수령 이거긴 한데 좀 그래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챕터 6장 거기 외부성의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6장 외부성 한번 보시죠. 자, 외부성이 이제 시장 실패 요인 중에 하나가 되죠. 그래서 챕터 6장 외부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제일 앞에 여기 보시면은요, 첫 번째 줄에 2장에는 시장 실패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원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공재 하나의 원인을 봤고요. 여기서는 외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의의를 보면 시장 실패의 하나의 요인이고, 그리고 이제 환경 문제 관련해서 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환경 경제학 거기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건데 그 중에 일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시장 실패가 되는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도 나와 있는데 시장 실패라는 것은 시장이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이 얘가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거죠. 제 기능을 잘 못한다. 어떤 기능을 하길래 어떤 기능을 해야 돼요? 시장의 가격이 신호를 발송해야 되는 기능을 하겠죠. 그래서 가격의 어떤 기능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시그널링 역할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호를 발송해서 이 신호를 보고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거지, 얼마나 원하고 또 얼마나 비용이 드는가 등등. 그래서 생산할까 말까, 살까 말까, 사게 되면은 생산하게 되면 얼마나 할까, 뭐 그렇게 됩니다. 자,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자, 우선 외부성의 정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 개념을 살짝 한번 봅시다. 의미 해가지고, 자, 밑에 정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번 정의. 자, 거기 첫 번째 보면요, 외부성이라고도 하고 외부 효과라고도 하고요, external 복수로도 많이 써요. externalities 이렇게요. 자, 이게 외부라고 하는데 외부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의 외부냐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우리의 관심사가 언제나 시장이라고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X라는 것은 시장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안에 있으면 대가를 주고받는 그런 결과를 통해서 뭐 효율성을, 가격이 있으니까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데 시장 뭔가 테두리 밖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볼게요. 외부 효과 그런 표현도 같은 말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시장 테두리 밖이라는 말 있죠. 어떤 경제 현상이 시장 테두리 밖에서 일어난다 라고 나와 있고, 시장 테두리 아니면 가격의 관장을 통해 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래 관계를 잘 매끄럽게 매듭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뭐 거기 보시면 화학 공장에서 다음 줄에 하천으로 방류되는 오염 물질, 이거를 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없잖아. 보통 우리가 사고 파는 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게 시장이 생기는 거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사고 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험도 사고 팔잖아 보험시장에서. 근데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해결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그 개념 정리된 거 볼게요.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어떤 행위를 했습니다. 뭐 경제적 행위겠죠. 제3자에게 일부러 그러면 안 돼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줬어요. 혜택이나 손해를 끼쳤어. 그럼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공짜가 없잖아. 그럼 당연히 대가를 주고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지도 않은 상태를 우리가 바로 외부성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가시겠죠? 우선 첫 번째는 제3자야. 우리 당사자 너와 내가 아닌 제3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고 할까? 미국과 중국이 막 이렇게 무역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그러면서 교역이 이렇게 위축되면서 사실 우리는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는 우리한테 그 피해가 오게 되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다시 보긴 할 건데 거래에 참가하는 그 당사자가 아닌 사람한테 자 그리고 거기 한번 보시면 두 줄 내려가 볼까요? 자, 세 줄. 예.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일을 해줌으로써 자식의 후생이 증가된 거 이거는 외부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하려고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의도한 거잖아. 그러니까 외부성의 개념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의도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그랬다, 의도했다 그러면 안 되고 일부러 한 건 아니어야 된다. 그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근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자식한테 미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사자인데 거기 보니까 주위 사람한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이 주위 사람이 바로 제3자가 되는 거죠. 그 정도 개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대가가 이렇게 주고받지 않아야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혜택을 주는 외부성을 뒤에 다시 하겠지만 이거를 이로운 외부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로운 외부성 아니면 이걸 외부 경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외부 경제 그리고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은 이게 나쁜 거죠. 해로운 외부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외부 불경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외부 불경제 풀어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우리 책에서는 이로운, 해로운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거기 밑에 보시면은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까요? 맨 마지막 줄 볼까요? 이로운 게 뭐가 있는데 거기요. 꿀벌을 치는 사람이 어떤 과수원 옆에 유명한 얘기죠. 벌통을 가져다 놨더니 과일이 많이 열렸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자기도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본의 아니게 뭔가 아주 이로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163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의도하지 않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가를 지불했잖아. 그렇게 되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계약을 체결해서 대가를 얼마 주고받았다라고 하면 체결해서 네,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가가 오고 갔다라고 하면은 외부성이 해결된 거야. 외부성이라는 게 시장 테두리 밖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가가 주고받게 되면 그것을 내부화 시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널라이제이션 하면은 이거 시장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인 거니까 이거는 외부성을 해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념 잡아보도록 하시죠. 자, 밑에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네, 유형 이렇게 볼까요? 2번 유형. 자, 유형은요. 밑에 보니까 이제 크게 이로운 외부성이 있고 해로운 외부성이 있고요. 가로 2번에 보니까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외부성이 있고 소비 과정에서 나오는 외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 개 해가지고 이렇게 2x2 매트릭스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산 과정에서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고 소비 과정에서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이해 가시죠? 그리고 1번으로 가보시면 이로운 외부성이 있을 수 있고 해로운 외부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생산에 관련됐다라고 하면 이 생산 비용이 여기 관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한계 비용, 생산 비용과 관련된 게 요거 한계 비용이 생산과 관련된 외부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비와 관련한 외부성이다라고 하면 내가 소비할 때 얻게 되는 만족, 편익을 얘기해요. 베네핏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로 나눠서 한번 볼게요. 여기다 할까요? 이렇게 나눠서 봅시다. 이게 생산 과정에서 외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소비 과정에서 외부성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본 것처럼 생산 과정에서도 둘로 나올 수가 있어.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소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야. 소비 과정에서도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고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살짝 내용만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첫 번째 줄 볼까요? 이로운 외부성과 해로운 외부성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외부성이다라고 하면 의뢰의 환경 오염만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돼서 그런데, 자, 거기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시면 이론 외부성의 사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도 아닌 건 아니다, 있다 이거죠. 거기 보시면 기초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밤새워서 연구를 했는데, 그거 뭐 기초 학문 연구 이런 거요. 사실은 이게 뭐 돈이 되는 건 처음엔 아니긴 하죠. 근데 이제 요게 발판이 돼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응용 프로젝트와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사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렇게 기초 학문 연구하는 사람들은 뭔가 인센티브가 별로 없을 수 있으니까 뭐 전액 장학금을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뭐 돈이 되는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은 뭐 자기가 뭐 하다 보면 돈도 버니까 그거는 이제 뭐 장학금은 덜 줘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기초 학문 연구가 이로운 외부성 중에 하나가 된다. 자, 그리고 또 거기 볼게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어떤 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기술 훈련을 시켰어. 근데 이 기술이 사회 전체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은 좋은 거죠. 뭐 그래서 기업이 기술 훈련을 시켰는데, 예를 들면 뭐 삼성에 갔더니 거기서 기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내가 배웠단 말이야, 몸소. 그러니까 큰 기업에서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혹시 이직을 해서 중소기업이나 조그만 회사에 퇴직하고 갔는데 그 노하우를 내가 활용할 수 있게 되면 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일부러 삼성에서는 그런 걸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아무튼 기업 전체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뭐 이로운 외부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외부성이 있고 소비 과정에서 나오는 외부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자 164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외부성의 전형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단에서 방출되는 유독 물질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렇지, 그거 해로운 거잖아. 그래서 뭐 하천의 공단에서 유독 물질, 유독가스 요걸 이제 배출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것도 해로운 거고. 물론 이제 소비 과정에서도 해로운 것도 있어요. 내가 뭐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타기 위한 건데 그게 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돼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뭐 안 좋은 매연이 나오게 되면 그것도 이제 해로운, 그거 이제 소비 과정에서 한다고 봐야죠.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가정에서 쓴 합성 세제가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경우, 이건 이제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인데 해로운 외부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또 큰 소리로 음악을 틀었대. 뭐 가끔 그런 거 있죠. 뭐 차를 타고 갈 때도 크게 틀거나.
자기가 A 플러스를 받아가지고 신나가지고 골목길 가면서 그러진 않겠지? 아무튼 뭐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자기는 뭐 그냥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 일부러 막 옆 사람 피해주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자기가 흥에 겨워서 아니면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늘 있었어요. 이렇게 중앙도서관에 가서 하면은 노래를 불러. 근데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늘 음악 들으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음악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후렴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나오니까 흥얼대는데 그 흥얼대는 게 너무 커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렇기도 해요. 해로운 노래를 되게 잘하더라고. 그럼 이로운 거지 오히려 한 곡 더 뭐 앞에 나가서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듣는 사람이 아니면 그 대상자가 제3자가 어떤 여기 이롭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 정리를 하면 이롭다 하면은 여기다 할게요. 생산 과정에서 이롭다라고 하면은 생산하는데 이 비용이잖아. 한계비용이라고 그랬잖아. 비용이 다운되게 되면 이게 이로운 거고 생산 과정에서 해롭다 그러면 비용이 증가시키는 거겠지. 본의 아니게 오염물질을 정화시키는 것까지 비용으로 간주하게 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야. 그냥 뭐 암기하시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소비 과정에서 이롭다. 소비는 뭐랑 관련됐어? 생산이니까 한계 비용과 관련됐고 소비니까 저기 편익과 관련돼 있습니다. 소비 과정에서 이롭다. 그러면 이 편익이 증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편익을 증가시킨다.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 과정에서 해롭다. 옆 사람들 짜증나게 편익을 떨어뜨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외부성을 이렇게 정리해서 나누는 게 기본적인 건데 몇 가지 좀 추가적인 유형 분류를 조금 했습니다. 자, 실질적인 외부성과 금전적인 외부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외부성 그리고 금전적인 외부성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실질적인 외부성은 말 그대로 실질이잖아. 레알이니까 진짜 외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외부성.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볼까요? 레알이냐 금전적이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실질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진짜.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아니 이렇게 편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그러면 그게 실질적 외부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뭐다? 거기 효용함수와 생산함수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우리가 생산함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게 실질적인 외부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거기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이 실질적 외부성을요 또는 기술적 외부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같은 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 외부성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생산함수랑 효용함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거기 보시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의미에서 이게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죠. 거의 찾으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에 있네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의 영향.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근데 금전적 외부성이다 라고 하면요. 거기 보시면 상대 가격 구조의 변동. 그거 좀 잘 보시고 이제 우리가 상대 가격 구조라는 것은 상대 가격 구조의 변화 이렇게 그래서 뭐 거기도 얘가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줄 볼까요? 전국 각지의 어느 지역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했습니다. 건축 자재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은 인풋에 들어가는 자재비가 증가하니까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되고 근데 거기 보시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을 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면은
요거는 사실 국가 전체적으로 쌤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상쇄된다고. 아니 어느 지역에 뭐 지하철이나 철도가 생겼어. 그 주변은 당연히 집값도 오르고 사람들의 왕래도 많아질 텐데 인근의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겠어?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니까 딴 데는 뭐 사람들도 없고 집값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해서 누구는 이득 보고 누구는 손해를 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거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쌤쌤 되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걸 금전적 외부성이라 하고요. 맨 마지막 줄에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원인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나중에 뒤에 비용 편익 분석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금전적인 이런 효과 같은 것들은 그래서 빼고 실질적인 측면만 간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거의 뭐 쓸데가 없으니까 그냥 볼게요. 사용재적 외부성과 공공재적 외부성이 있습니다. 여기다 할까요? 사용재적 외부성과 맨 마지막 줄 볼까요? 우리 공공재 봤었잖아.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오염물질의 경우 어떤 사람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 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다? 약간 뭐 비경합성 이런 특성이죠. 그러한 외부성을 공공재적 외부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그거를 같은 말로 표현을 하면 자 비경합성 그런 거니까 소진 불가능한 그런 표현도 썼는데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2번 자 거기 보시면 외부성과 자원 배분 이렇게 있습니다. 외부성과 자원 배분 자 우선 외부성이 존재하게 되면 자원 배분에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한번 볼게요. 우선 직관적 설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외부성이 없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직관적인 설명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밑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떤 상품의 가격은 한계 비용과 똑같아집니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소비자는 그 가격이 거기서 나오는 한계 편익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을 하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의 어떤 효율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널 베네핏과 P 이렇게 되고 생산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계 비용 가격 설정 여기에 맞춰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6-1의 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게 바로 우리는 효율적인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166페이지에 첫 번째 줄 보면 뭐 사적, 사회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외부성이 제3자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사실은 여기선 별 차이가 없어서 놔뒀는데 여기서 엄밀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요 이제 개인 입장이니까 프라이빗 해가지고 사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요 밑에 다시 쓸게요. 여기다 쓰면 자, 그러니까 여기다 사적 프라이빗입니다. 한계 편익. 그리고 얘가 사적이나 사회적이나 똑같지. 그래서 소셜 한계 편익 이렇게. 그리고 뭐 P는 우선 빼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적 한계 비용. 그리고 사회적 한계 비용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P가 있던 P가 없이 S가 있던 사실은 사적 사회적 아무 관련 없으니까 똑같은 얘기니까 그냥 MB, MC 이렇게 했는데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면 개인이 생각하는 거랑 의도하지 않았으니까 시장에 반영 안 됐으니까 이 관계 중에 하나가 깨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개인이 인식하는 사적 이 프라이빗이라는 게 이게 개인이 인식하는 이런 뜻이야. 인식하는
그러니까 개인이 인식하는 한계 편익, 개인이 인식하는 한계 비용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소비자나 생산자는 자신에 관련된 편익이나 비용에 의해서 결정할 뿐. 개인이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옆 사람, 딴 사람까지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골목길이나 도서관에서 막 노래를 부른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잖아. 딴 사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만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시장 자체에서도 개인이면 PMB, PMC 가격이 이제 그렇게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인만 생각하는 게 아니지. 같이 사니까 사회 전체적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야. 독점이 왜 나빠요? 기업 개인만 생각하면 좋은 거지. 경쟁자도 없애가지고 자기가 다 해먹는 거니까 나쁜 거 아니라 오히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독점이 되라, 뭐 오리진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아니 기업 개인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놓고 보는 거지. 독점이 돼서 기업이 해피해졌어. 아니 많은 소비자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가 더 커졌는데 그 피해가 더 크면 그 바로 후생이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회에 참여하는 사람들 전체를 놓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자,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사회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사회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평가할 때 사용하는 S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소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거기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기준은 요걸로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회적인 우리 경제학은 사회 전체를 놓고 보니까 효율적인 거기 보시면 자원 배분의 평가 기준 이렇게요. 평가 기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외부성이 없으면 이게 다 똑같으니까 P와 S자 뭐 띄어도 상관없어서 이렇게 그냥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외부성이 존재하면 이게 이꼴 관계가 깨지게 돼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이걸로 한번 봅시다. 자, 생산 과정에서 이런 해로운 외부성 할게요. 우리 환경오염 많이 하니까. 이렇게 되면 우선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요거는 편익에는 영향이 없다니까. 편익에는 영향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PMB와 SMB는 똑같습니다. 여기다 쓸게요. PMB와 SMB는 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편익에 영향 준 게 아니야. 생산 과정에서 발생했으니까 한계 비용에 영향을 준 거야. 해로우면 어떻게 돼? 이게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돼서 그걸 정화시키는 것까지 사실 비용으로 간주해야 되는데 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만드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됐어. 몰랐다니까. 알았으면 그건 안 되지. 그럼 다시 야 너 하니까 비용 처리할 텐데 몰랐어. 그러니까 모르고 한 거예요.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으면은 그것도 비용으로 간주를 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돼? 비용이 더 증가한다니까. 그러니까 한계 비용과 그리고 사회적인 한계 비용과 사적인 한계 비용 보면 당연히 부등호 어디가 더 커지겠습니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선 비용으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부등호가 당연히 오른쪽이 커야지. 소셜 한계 비용이 이렇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딱 보고 편익엔 영향이 없는데 여기 보시면 한계 비용에는 영향을 줬네. 생산 비용에 생산의 외부성이 발생했네. 비용이 증가했네. 사회 전체적으로 나쁜 거네.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위에는 이제 편익은 그냥 안 써도 되겠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을 떨어뜨리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이게 내려가 버리잖아. 이게 내려가니까 부등호가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요거 한번 볼까요? 얘는 어떻게 돼? 자, 이거는 소비 과정에서 외부성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계 비용에는 생산과 관련된 게 아니야. 이미 생산된 거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외부성이 발생했다. 그럼 편익에 이제 차이가 발생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거는 PMB와 SMB 요게 괴리가 같지 않다. 이 꼴이 아니다 하면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부등호로 표현하면 어디가 더 크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겠어? 편익이 증가하잖아. 소비 과정에서 이런 외부성이 발생하게 된 거야. 뭐가 있을까? 소비 과정에서 내가 막 소비를 했더니 막 이로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편익이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부등호가 오른쪽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험 문제 무슨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소비 과정의 이론 외부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세요 이렇게 하면 생각을 해 두시는 거지. 그래서 딱 쓰는 것이고 뭐 그때 생각 바로 하셔도 돼. 근데 뭐가 있을까? 하나 소비 과정에서 이로운 거 뭐 있을까? 뭐 있을까요? 아, 백신이요. 그러네요. 백신은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마스크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백신 맞게 되면은 또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뭐 이로운 어떤 근데 이제 자기는 이제 일부러 거기까지는 아니고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건데 뭐 그럴 수 있겠죠.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무튼 이렇게 요거는 해로운 거니까 이거는 편익을 떨어뜨린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편익을 떨어뜨리니까 이게 내려가 이렇게 그럼 당연히 부등호 이렇게 되는 거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뭐 별로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비용은 상관없으니까 그냥 비용은 안 쓴 거예요. 자, 그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거기 보시면 167페이지 한번 볼게요. 2번 그림을 통한 설명 이렇게요. 자, 여기 보시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 효율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요걸 가져올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릴까요? 자, 생산을 하는데 공급 곡선, 수요 곡선 되는 거잖아요. 여기 그냥 P라고 할게요. 여러 가지 변수를 다 써줘야 되는데 이제 복잡하니까 대표적으로 P 하나만 쓰고요. 얘가 한계 비용 곡선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PMC고요. 얘가 SMC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C 그냥 이렇게 쓰는 거지. 얘는 PMB고요. 디맨드 곡선이 베네핏 SMB고요. 외부성이 없으니까 요거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효율적인 상태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 책에서는 그냥 뭐 F점이라 쓸게요.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뭐 시장의 가격도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만약에 생산 과정에서 외부성이 발생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충격이 왔어.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이라 할까? 해로운 주로 이제 환경 오염 많이 얘기하니까 외부성이 발생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앞에 우리가 저쪽에서 본 것처럼 여기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하면은 이 비용을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편익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 편익은 그대로인데 그냥 수요 곡선 D 이렇게 써도 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자, 그러면 요거 두 개가 괴리가 돼버리게 되고요. 비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여기다 볼까? 요거 살짝 보면 자, 그러면 해로운 외부성이라서 비용이 증가하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밑에서 올려다 보셔야 돼. 여기 보시면 Q가 이렇게 있습니다. Q가 있는 상태에서 PMC보다 SMC가 더 크다는 게 밑에서 위에 위치해야지 더 크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방에 위치해 SMC가. 근데 만약에 생산 과정에서 거의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오염물질이 이렇게 발생했다 할게요. 요만큼 오염물질이 발생했어요. 단위당. 요거 SMD 이렇게 표현합니다. SMD. D가 이제 데미지야, 데미지. 그래서 소셜, 마지널, 사회적 한계 데미지 뭐 피해액이라고 할까요? 외부 비용이야. 그래서 피해액
원서에는 뭐 EMC 이렇게도 써요. 그래서 externality, 뭐 marginal cost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만큼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까 여기다 이제 비용이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밑에서 생각하시면 이렇게 더 해줘야 돼. 그러니까 책에서는 이게 SMD가 일정하면 이렇게 평이하게 이동하면 되는데 생산함에 따라서 데미지가 더 커진다라고 상정을 해서 그려가지고 이렇게 요게 SMC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PMC에다가 여기 보시면 SMD를 같이 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얘네가 괴리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이해 가세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 비용까지 신경을 쓰게 되면은 거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G점에 보이시죠? G점. 여기가 이제 최적 조건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요 F점은 사적인 측면에서 최적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G점은 여기 보시면 SMC랑 SMB가 같을 때니까 이게 이제 소셜 측면에서 사회적 측면에서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G점이라고 하면은 요거 사적인 측면에 비해서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은 좀 줄어들어. G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게 줄어들어. 더 작아. 그러니까 바람직한 수준은 여기 G점과 F점 중에서 어떤 게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효율적이냐 하면 우리 이거 아니라니까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F점이 진짜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제 외부성을 고려 안 하니까 사적인 측면에서는 더 과다 생산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오, P라고 써야 되는데 P, G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그래임 살짝 보시고 167페이지에 두 번째 줄에 사회적 한계 피해액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생산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증가한다고 가정해서 이렇게 그렸고 두 개를 같이 더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경쟁시장의 균형 그거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168페이지 첫 번째 줄에 한계 비용 곡선 여기선 그냥 사적 뺐어요. 우리가 이제 기업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할 때니까. 그래서 PMC와 수요 곡선 요거 PMB 개별 입장에서는 요거 두 개가 같을 때가 최적인 거죠. 그래서 얘랑 얘가 같을 때가 사적인 측면에서 최적 이렇게 되는 것이고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뭐랑 같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요거 SMC와 소셜과 SMB가 요거 같을 때 요게 사회적 측면에서 최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의 진짜 관심사는 사회적입니다. 자, 168페이지 한번 봅시다. 최적 배분 봤을 때 첫 번째 줄 그렇다면 사회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계속 사회적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자, 화공약품의 최적 산출량은 어떻게 달라질까? 두 번째 줄 보세요. 시장의 균형은 개인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외부성 신경 안 쓰는 거잖아. 신경을 또 못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장 균형 찾으세요. 그러면 요 개인적인 사적 측면에서의 최적이 시장 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줄 진짜 최적 배분은 사회적 관점에서 G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두 줄 내려가 보시면 사회적 한계 비용 SMC는 초록색으로 돼 있대요. PMC와 SMD를 수직으로 합한 거. 이게 위로 그래서 빨간 색깔만큼 이렇게 위로 상방으로 수직으로 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수준보다 이렇게 사적인 측면에서는 밑에 세 줄 내려가시면 되나요? 과잉 생산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지. 여러분, 사회적으로 최적이 G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 그릴까요? 생산량이 있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소셜 마지널 베네핏과 그리고 소셜 마지널 코스트인 여기가 이제 G점 이렇게 최적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경제학 처음 할 때 늘 하는 것처럼 물이 이제 100도씨가 되면 이렇게 끓는다라고 할 때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독점이나 그런 거, 조세부가 같은 거 할 때는 이렇게 과소 생산 공급돼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90도씨가 됐어 물이. 그 이만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더 생산할 수 있고 할 텐데 자원의 낭비가 있는 거죠. 요게 데드웨이 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소 생산되는 경우가 뭐 독점이라든가 아니면 텍스를 부과하거나 조세를 부과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가격 통제 같은 거 할 때 뭐 가격 상한선 뭐 등등 하한선 최저임금제 등등 할 때 여기에 이렇게 발생하죠. 그래서 더 생산할 수 있는 거를 생산을 최대한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후생 손실. 근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과다 생산하는 거 괜찮습니까? 아니라니까. 110도씨가 되면 낭비가 되는 거. 아니, 물이 끓잖아요. 아니 에너지를 여기 딱 100도씨 하고 남는 걸 딴 데 쓸 수 있는 거를 여기다가 사용을 한 거지. 제가 갑자기 축구 선수를 하겠대. 앞에 여기 보니까 축구 또 대회하고 하나 봐요. 근데 이게 축구 실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정부가 뭐 보조금을 주는 거야. 조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 얘 너 축구해 이렇게. 그럼 망하는 거지. 저도 망하고 국가도 망하고 다 망한단 말이야. 제가 쓸데없는 데 시간 투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이 들어갈 자리를 제가 빼앗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적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과다 생산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공공재 같은 경우는 약간 이로운 외부성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이로운 외부성은 또 이거랑 관련돼서 이렇게 과소 생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로운 외부성 이것도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이고 해로운 외부성이나 보조금을 준다거나 이런 것도 낭비가 돼. 이만큼 낭비의 크기로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보시고 여기에 따지면 G점이 최적인데 F점이 됐어. 그래서 이만큼 삼각형 보이죠? 이만큼. 뒤에 우리 책에서 다시 얘기할 거야. 근데 미리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만큼이 과잉 생산으로 인한 비효율성의 크기는 저기 나와 있는 삼각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자, 아무튼 요 정도 하시고요. 뭐 책에 설명이 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69페이지에 있는데 그 설명은 좀 잠깐 쉬었다가 살짝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기본 개념하고 내용들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 설명하면서 외부성 어떻게 해결할지 뭐 조금 같이 논의를 해보죠. 잠깐 쉬었다 할게요.